약속, 모구자. 영희와 종이는 제비섬 보라도에 살아요. 봄이 되면 키 작아도 잘 웃는 진보라 제비꽃이 솔솔 돋아나고, 여름엔 한바구스 묻는 자주색 나빨꽃이 입 벌리며 벙긋벙긋 웃어요. 가을이면 날씬해서 맵시 좋은 연보라 들국화가 바람결에 나풀거리고, 겨울엔 솜털 입은 붉은 할미꽃이 굽은 허리를 펴며 눈 밑에서 슬금슬금 솟아올라오지요. 아침이 되면 부지런한 햇님이 자맥질을 하느라 하늘을 온통 발갛게 물들이고요. 고단해진 햇님이 잠들러 물속으로 들어갈 때면 새까만 제비들이 날아올라요. 노을이 온 세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제비들은 보랏빛으로 빛나면서 하늘을 가득 메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희와 종이가 사는 곳을 보랏빛 제비가 날아다니는 보라제비섬, 자연도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조용하고 평화롭던 보라도에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없어지더니 산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어요. 바다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다리가 놓이고, 갯벌은 넓은 들판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하자 집들도 많아졌어요. 오솔길 위로 고속도로가 놓이고 차들은 점점 무섭게 달렸어요. 영희와 종이, 제비 친구 연희, 거북이 친구 구멍이가 함께 놀던 모래사장엔 헤엄치는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들, 조개를 구워 먹는 사람들, 술 마시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보라도가 시끄러워지자 제비 연희도 거북이 구멍이도 사라졌어요. 오빠, 연희도 구멍이도 보이질 않아. 다 어디로 간 거지? 그러게 말이야.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잘 지내고 있어야 할 텐데. 영희와 종이는 친구들이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영희야, 종이야.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영희와 종이를 부르는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창문을 열어보니 제비 친구 연희가 와 있었어요. 연희야,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곳은 이제 너무 시끄러워.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서 기를 나무도 없어.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해. 그럼 우린 이제 만날 수 없는 거야? 꽃이 피고 나무가 살아나고 나비와 벌이 찾아오고 세상이 조용해지면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 힘없이 한숨을 내쉬고 돌아서는 제비 친구 연희의 눈 속에도, 슬프게 바라보는 영희와 종이의 눈 속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잘 가, 연아. 몸 조심해. 그래, 잘 있어. 영희야, 종이야. 꽃이 피고 나비가 찾아오면 꼭 돌아올게. 안녕. 영희와 종이는 멀리 날아가는 제비 친구 연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연희야, 네가 꼭 돌아올 수 있게 꽃을 다시 심을 거야. 나무들이 많아지게 할 거야. 약속할게. 세월이 흘러 영희와 종이는 어른이 되었지만 보라도에서는 더는 보라제비가 날아다니는 것도 볼 수 없었고, 해변으로 거북이가 놀러오는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영희는 제비 친구 연희와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보라도에 살며 열심히 꽃을 심고 숲을 가꾸었어요. 종이는 거북이 친구 구멍이와 숨바꼭질을 하던 곳에 물기를 쌓고 바닷가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연희가 돌아오면 쉴 수 있는 나무집도 짓고 구멍이가 편안하게 지낼 모래집도 지었어요. 사람들이 영희와 종이를 따라 더 많은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갯고랑을 청소했더니 어디에선가 나비와 벌이 날아왔어요. 갯벌에 조개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작은 물고기들도 찾아왔지요. 조개와 물고기가 많아지기 시작하자 새들도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온통 발갛게 물들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영희는 먼 하늘가로부터 한 줄로 기역자를 그리며 힘차게 날아오는 검은색의 한 무리 새떼를 보았어요. 혹시 연희가 돌아오는 걸까? 영희는 마음속으로 그러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디선가 영희를 부르는 귀 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희야, 종이야, 나야. 제비 연희야. 잘 있었어? 보라제비 연희였어요. 영희와 종이는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났어요. 연희야, 잊지 않고 다시 와줘서 고마워. 정말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나도 너희가 무척 보고 싶었단다. 내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려줬구나. 고마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연달아 날아오는 보라제비들을 따라서 집보다도 산보다도 더 큰 제비들이 줄을 지어 날아오고 있었어요. 붉게 넘어가는 해그림자를 받아 보라섬을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거대한 제비들은 비행기였어요. 보라제비 연희는 약속을 지켰어요. 제비 친구들과 함께 다시 보라도로 돌아왔죠. 어마어마하게 큰 전보 비행기에 사람들을 태워 고향으로 찾아왔어요. 제비 친구 연희를 따라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는 크고 작은 비행기와 보라 제비들을 바라보며 영희와 종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나를 찾아서. 김정희. 얼마 전부터 나는 나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아 좋았고 매 순간이 즐거웠다. 하지만 지금 또다시 심장이 잘 뛰지 않는다. 왜 그러지? 그날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다. 숨을 크게 내쉽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한 나를 찾으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얼마 전부터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짧은 명상. 난 남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는 삶을 살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뭔가 불편함을 감지하고 산 지 오래된 것 같다. 그냥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면 감정이 메말라 눈물과 웃음이 적어졌다. 그리고 심장도 잘 뛰지 않는 것 같다. 맥박수가 느리다고 해야 할까? 마치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90세 노인의 맥박수처럼. 무엇을 봐도 무엇을 해도 다 감흥이 없고 그냥 살기 위한 맥이 뛰는 정도.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서 명상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다. 예전에는 감정이 참 풍부하고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왜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나를 잃어가기 시작했을까? 결혼하고 나서부터였나? 남편 챙기고 양가 부모님 챙기고 사니까 나를 잃었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건 글쎄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캐나다 살다가 한국에 나와 살면서부터였나? 캐나다에서 살 때는 20대였다. 부모님 없이 혼자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 뜻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는 보지도 않았다. 밤 12시에 잠이 안 오면 아는 동생에게 연락해서 운동하자고 해서 동네 한 바퀴를 돌기도 했고 24시간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젊어서 그랬겠지만 남들 보기에 무모한 일들도 많이 했다. 난
연극이 좋았다. 첫사랑과 헤어지고 힘들었을 때 연극을 했고 뮤지컬 공연을 했다. 물론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가 옷 갈아입고 연습하고 공연 준비를 했다. 연습이 새벽에 끝나기라도 하면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미친 아이처럼 웃고 다녔다. 그럼 재정적으로 괜찮았냐고? 힘들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정말 행복해서 심장이 뛰는 것 같았다.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공연을 하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으로 나와야만 했다. 처음 나올 때는 1년 정도 살면서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하려는 마음이 컸다. 하지만 1년 동안 핸드폰도 없이 부모님 옆에서 효도를 하고 있던 결과는 참담했다. 나라는 아이는 없었다. 부모님을 도와 일했던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이 나의 감정을 메마르게 했고 숨막히게 했다. 처음 6개월 정도까지는 좋았다. 나 스스로도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았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나로 살 수 없다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내가 튀는 것보다 얌전한 것을 좋아하셨다. 그래, 어쩌면 내 색을 잃어가면서 어렸을 때 착한 딸 컴플렉스의 나로 퇴화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항상 자식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이 원하는 딸로 지내고 싶어 했고 그런 척 연기를 하면서 답답하게 살았는데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스스로 숨 쉴 틈이 필요했다. 처음 내가 숨 쉴 곳으로 찾은 것은 강화 여성문화센터. 무료 강좌가 많아서 나랑 맞는 것을 선택해서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 들은 수업이 동화구연 지도사 자격증반. 선생님이 그림책 지도사 자격증 반도 같이 들어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해서 2개를 같이 듣고 이걸 시작으로 그림책과 인연이 되어 지금은 강사로 수업을 하면서 지낸다. 숨이 조금 쉬어지긴 하지만 갈증이 난다. 연하에 착한 남편이 있고 적은 수입이지만 밥벌이를 하고 있고 캐나다 국적도 있고 하고 싶은 건 하고 배우고 싶은 건 배울 수 있는데 왜 맥박이 안 뛸까? 고민을 한다.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타협. 이제는 예전처럼 확 저지르지 않고 타협을 해서는 아닐까? 물론 확 저지른다기엔 난 결혼을 했고 양가 부모님이 창문을 열면 보이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그분들이 대신 살아줄 거는 아니니까 확 저지를 그 무언가를 찾아보자. 그러던 어느 날 인스타에서 오디오북 마음소리 읽다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도 아주 크게. 신기했다. 두근두근 안 뛸 줄 알았던 설레는 심장이 뛰었다. 타협은 없었다. 신청했다. 이제 알았다. 왜 심장이 뛰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안 뛰는지. 신청 후에 참여를 하면서 난 또 타협이 시작되었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대표님의 말을 들으면서 욕심이라는 녀석이 자꾸 나오니까 심장이 안 뛰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나의 색을 찾아 글을 쓴다. 그리고 다시 심장이 뛰려고 한다. 행복하다. 주위에 나처럼 심장이 안 뛰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은 각자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꼭 찾아보기 바란다.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찾아보자. 단 한 명이라도 이 글을 보며 하루를 살아도 심장 뛰고 설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의 나처럼. 도플갱어 이나래
여보세요? 누나 퇴근 중이야? 응, 지금 퇴근 중인데. 왜? 누나, 나 지금 영상 보고 있는데 누나 닮은 목소리 나온다? 내 목소리가? 나 최근에 녹음 알바한 거 없는데. 몰라. 누나 목소리던데? 영상 톡으로 보내줄게. 집 가서 확인해 볼게. 얘는 목소리만 특이하면 내 목소리 같다고 하더라. 들어보면 알겠지. 로봇처럼 아무 표정도 없이 하는데 십몇 년을 함께 지냈는데도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어제는 밤에 쇼프로를 보고 혼자 크크거리면서 웃는데 응? 이거 진짜 나 같은데? 낯선 영상에서 A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A씨는 이 목소리 작업을 한 기억이 없어 매우 혼란합니다. 그런 그녀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두 가지. 진짜 자신의 목소리거나 자신과 목소리가 매우 닮은 목소리 도플갱어라도 있거나. 뭐지? 진짜 뭐지? 여보세요? 누나, 영상 확인해봤어? 야, 영상 확인해봤는데 그거 내 목소리 맞는 것 같다? 진짜? 와, 신기하다. 아니, 신기하고 나발이고 그걸 작업한 기억이 없어. 근데 내가 듣기에도 그거 내 목소리 같거든? 그럼 누나가 한 거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최근에 이런 보이스웨어 작업해봐서 아는데 이런 목소리 만들려면 수백 문장은 녹음해야 하거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잖아. 그렇게 많이 녹음하면 그렇겠네. 진짜 뭐지? 누가 내 목소리 도용해서 이상한 작업이라도 한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진정하고 목소리 프로그램 사이트에 한번 문의해봐. 그럴까? 그래, 거기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 나중에 후기 알려줘야 돼. 오냐, 답변 오면 후기 알려줄게. 궁금한 게 있으면 당사자에게 물으면 되는 법. A씨는 영상 속 목소리를 작업한 업체 홈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업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속 목소리가 저와 매우 흡사하여 문의드립니다. 혹시 해당 목소리를 요청한 성우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의 목소리도 함께 첨부합니다. 그래, 답변 받으면 뭐라도 해결되겠지. 다음날 업체는 빠르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해당 음성은 2020년도부터 사용된 음성입니다. 저희는 전문 성우분께 의뢰하여 해당 음성을 제작했으며 성우분의 정보는 개인 신상이므로 전달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의자분이 해당 성우분이 아니시라면 목소리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진짜 나랑 목소리가 똑같은 도플갱어라도 있다는 거야 뭐야. 어쩌지? 진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야. 소송으로 가면 힘들다던데. 그래. 다른 경쟁업체에다가 일하는 거야. 내가 저 음성이랑 비슷하게 음성을 제공하고 경쟁업체가 그걸로 합성된 음성을 만들면 나 대신 기업들끼리 싸워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재밌겠는데? 근데 왜 이리 쎄하지? 혹시 진짜 내가 녹음 작업을 했던 건가?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 A씨는 2020년 이전에 받았던 의뢰들을 훑어봅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쯤 500문장 이상을 의뢰받은 기록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그녀는 다시 한번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혹시 2018년도쯤에 재능 판매 사이트에 녹음 의뢰를 주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재능 판매 후 의뢰 내용과 사용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뒤늦게 저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놀라서 거듭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도착한 모호한 답변. 성우의 인적 정보는 전달드릴 수 없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캐릭터는 말씀하신 날짜와 유사한 시기에 프리랜서 성우분을 통하여 녹음하였으며 사용 목적에 대해서 고지 후 작업했습니다. 모호한 답변이었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녹음했던 건 맞구나.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A씨는 이 합성료 목소리를 위한 작업을 2018년도에 녹음했고 유례한 클라이언트가 몇 년이 지나도 완성하지 않아 잊고 있던 사이 2020년부터 A씨의 음성이 포함된 더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을 사용할 일이 없었던 A씨는 전혀 알 수 없었고 2022년이 되어서야 이 음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누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내가 확인 안 하고 진짜 다른 업체에다 목소리 넘겼어봐. 그 사람들은 나에게 정당하게 일을 맡긴 건데 멍청한 성우가 그거 기억 못하고 법적 문제 일으킬 뻔한 거 아니야. 어우 아찔해. 그래서 후기는 이걸로 끝이야? 이렇게 A씨의 목소리 도플갱어 사건은 끝이 납니다. 이 목소리로 인해 그녀가 유명해졌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하는 거창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는 녹음본이 어딘가에서 잘 쓰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잊고 있던 자신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또 튀어나오길 기대할 뿐입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느라 꽤 분주하고 지쳐있는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걸 무척 좋아했던 나는 내 그릇과 맞지 않는 것들을 감당하느라 허덕이고 꽤나 지쳐있는 듯해. 새로운 도전과 공부를 위해 간 대학원은 재미있기보다는 오히려 긴장되고 매번 나의 한계를 확인받는 곳이었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또 내 욕심에 더 잘해보겠다고 오게 되었는데 힘듦과 깨달음을 함께 얻은 것 같아. 이게 바로 병주고 약주고인 걸까? 우스갯소리로 척척 박사가 아닌 쩝쩝 박사라며 남들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싶기도 했어. 하지만 지금 내가 대단하다고 우러러보고 있는 분들과 하염없이 빛나 보이는 것들도 무수한 노력에서 피어난 결과임을 알게 되었어. 그러니 너무 신망하지 말고 또 조급해하지 말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나의 길을 걸어갔으면 해. 당연히 지치기도 하고 잠깐 딴 길로 셀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말고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아 또 힘내길 바랄게. 그리고 오랫동안 알고 지난 친구와의 인연이 끊기는 바람에 너무나 울적하고 속상했던 나에게 그건 나의 잘못이기보다는 그와 나의 인연은 거기까지였던 것이라고. 비록 인연의 끝은 아름답지 않았으나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나의 인생에서 어떠한 역할과 도움이 되었고 또 그 역할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서로 떠나 보내야 했던 것임을 시간에 맡기고 흘러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인 우리는 자기가 가진 보물창고의 문을 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주는 보물을 찾아 헤맨다. 나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서다. 처럼 나 스스로를 가장 귀히 여기고 아껴주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그러므로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소망할게. 사랑하는 나야, 아직 살아갈 날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지만 인생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간절히 소망하고 쉬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어떤 결과든 과정이든 나에게 좋은 의미로 되돌아오는 듯해. 아무쪼록 어제도 잘했고 오늘도 잘하고 있고 내일도 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 언제나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느끼는 내가 되길 바라며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언제나 행운을 빌게. 그럼 2022년 끝자락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나로부터 어쩐지 궁금해지는 밤이다. 윤혜정. 오늘 마지막 사연 들으시면서 하루를 마감해 보도록 할게요. 비가 오는 날에는 좀처럼 잠들기가 어려워요. 어두워진 밤하늘과 쏟아지는 비. 오늘 같은 날엔 그런 비에 젖어드는 아스팔트의 색이 마치 제 마음,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이런 날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지난 날들을 그림처럼 스쳐보내곤 해요. 아주 어릴 때 모습을 보기도 하고 사회 초년생일 때의 모습을 보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이 점점 많아지죠. 한참을 생각하다가 방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방을 비추는 무드등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저건 저렇게 빛나는데 난 언제부터 내 인생이 회색빛 같다는 생각을 한 걸까? 어릴 땐 이러지 않았었는데 라고 생각하죠. 오늘도 참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에요. 꿈을 쫓는 일이 버거워지기 시작한 건 언제였을까요? 즐겁지 않게 된 건? 잘해야 된다는 나만의 기준에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렇게 제 꿈이 빗속으로 사라진 건 언제였을까요? 이런 날엔 너무나 많은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더욱더 회색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죠. 그러다 문득 고등학생 때 나는 방송 PD가 되는 게 꿈이야 라고 말했던 아이가 생각났어요. 그 아이는 꿈을 잃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꿈을 꾸고 있을까요? 어쩐지 궁금해지는 밤이네요. 오늘 마지막 사연은 제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나요? 저는 비가 내려서 어두운 날에는 악몽도 자주 꾸고 생각도 많아지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넘쳐 흘러서 가끔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만 이렇게 살고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나만 인생을 이렇게 흘러가듯이 보내고 있나 이런 생각 말이에요. 그럴 때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방송 PD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던 그 아이가 말이죠.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행복했던 시절을 함께 나눴던 사람이라 그런지 약간은 애틋하기도 해요. 그 아이가 꿈을 이뤘다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여러분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르술라 몰아내기 장자은 2015년 11월 28일 어느 NGO 후원 감사의 밤 제가 아나운서로 진행한 가장 최근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꼭 7년 전 일이죠. 2번의 시험관 시술에 실패하고 잠시 쉬어가던 기간 저는 자선단체의 송년 행사를 맡았습니다. 아나운서는 연말에 일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2016년 봄 모 미술 잡지에 두 꼭지의 인터뷰 기사를 싣고 나서 저는 드디어 두 생명을 품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아나운서와 기자로 살아온 저의 직업적 이력은 끝이 났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생명을 지키는 시간, 태어난 쌍둥이를 돌보는 시간, 아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코비드를 통과하는 시간이 쭉 이어졌죠. 거의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 찌찌, 맘마. 응가? 지지? 안 돼. 아이들과 두어절로 나누는 말이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말은 서툴러지고 생각도 단순해지더군요. 아이들과 있었던 웃겼던 일, 퇴근한 남편에게 얘기해줘야지 했는데 막상 말하다 보면 앞뒤도 안 맞고 내가 말하면서도 나 자신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아니야 하고 말았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고 판단도 상대방에게 맡기고 취향도 따라가는 편을 택했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점점 게으르게 됐습니다. 세상의 일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글로 썼던 제가 정작 제 마음은 전달하지 않았고 내 마음 읽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미국 작가 리베카 솔릿의 책에서 여성의 침묵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말한다.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설 자리가 주어지는 사회에 산다는 것이다. 목소리를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인권의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이다. 작가의 주장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동화 인어공주에 대한 언급도 인상 깊었습니다. 인어공주의 비극은 말을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내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동화 인어공주를 읽으며 말해줬어요. 마녀 우르술라 같이 목소리를 뺏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말고 그런 나라가 있다면 안 가는 게 좋아. 그리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해. 절대 말 못하게 해서는 안 돼. 저는 나의 우르술라는 누구일까 생각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마법을 걸었을까요? 분명하고도 아픈 것은 내가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동화 속 인어공주처럼요. 7년 만에 행사 진행을 맡으면서 감사하고 설렜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목이 참 예쁘더군요. 마음, 소리, 읽다. 마음의 소리를 읽다? 내 마음을 읽고 소리를 내다? 어떤 것이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자유롭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외침을, 특히 그 목소리가 약하고 가진 것의 전부인 사람들일수록 더 잘 들어줘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힘들고 귀찮아도 우르술라를 몰아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물거품처럼 하찮지 않으니까요.
고양이 2마리, 황해림. 까망이가 먼저 등장해 하품을 한다. 얼룩이도 뒤늦게 나와 대충 그루밍을 한다. 아이고 허리야. 어제 잘못 잤나? 아이고 팔 저려. 너 어제 새우잠 자더라. 아 진짜? 어쩐지 배도 좀 땡기더라. 그런데 벌써 이틀이나 지났는데 어제 밥 나온 데가 하나도 없냐? 오늘은 밥이 나올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는데? 야옹? 내가 이 동네 꼬마들 관찰 좀 하잖아. 걔네가 숫자놀이 하는 걸 좀 배웠지. 1, 2, 3, 4, 5, 6, 그리고 7. 여기까지 배웠어. 이 숫자라는 걸 하나씩 세면서 밤을 지새면 다시 하나로 시작하는 날이 돌아와. 그날이 딱 오늘이란 말씀? 네가 좋아하는 밤 나오는 날. 넌 인간은 그렇게 싫다면서 멀리서 구경하는 건 좋아하더라? 까망아,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도 다른 고양이들처럼 인간들한테 좀 비벼보자니까. 인간들 다리에 부비고 벌렁 누워서 애교만 부리면. 안 돼. 노랑이가 당한 일 몰라? 낳은 새끼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아무하지나 치다가 크게 다쳤잖아. 새끼들은 아예 사라졌고. 알지, 알아. 그래서 노랑이 한동안 자기 자식들 찾는다고 옆 동네랑 저 뒷산까지 돌아다녔잖아. 결국은 못 찾았지만. 그래도 나쁜 인간들만 있는 건 아니야, 까망아. 맨날 속편화가 있는 네가 그 말을 하니까 신뢰가 1도 안 간다, 야. 야, 까망아. 그런데 야, 밥 주러 온 인간이다. 얼룩이는 달려간다. 밥을 주러 온 사람에게 한참 애교를 부린다. 사료 외 간식까지 푸짐하게 얻어먹고 입을 쩝쩝거리며 돌아온다. 까망이는 멀리서 한참을 한심하게 바라본다. 사람이 떠난 후 까망이는 얼룩이가 남긴 사료나 몇 번 깔짝대더니 제자리로 돌아온다. 야, 얼룩. 아까 그런데 뭐? 아까 너가 뛰어가기 전에 말하려던 거 뭐냐고. 아, 맞다. 야, 이 언니가 착한 인간을 가까이서 겪어봤다 이 말이야? 네가 엄마한테 버려지고 이 동네 고양이들한테 텃세 엄청 당하고 다닐 때 널 주워다가 돌봐준 인간이 있었어. 내가? 인간한테? 야옹야옹. 돌봄을 받았다고? 야옹야옹야옹. 그렇다니까. 이어서 들어봐. 넌 엄청 아기 고양이였으니까 기억이 아예 안 날 수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그 인간은 널 안아서 데려갔어. 나 그때 그 인간 엄청 미워했었다. 내가 말한 노랑이 사건처럼 어디 모르는 데로 데려가는 줄 알았다고. 야옹, 내가 따뜻한 뭔가로 감싸진 기억이 나. 좋은 냄새도 났었어. 야. 며칠이 지났나? 완전 깨끗해지고 팔팔해진 네가 그 인간에게 안겨서 돌아온 거야. 그 인간은 화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널 맡기고 조용히 돌아갔어. 야옹. 야옹. 누가 나한테 우유를 먹여준 기억도 나. 그게 인간일 줄은. 대화가 애매하게 끝날 때쯤 까망과 얼룩이, 이 둘에게 사람이 다가온다. 아주 익숙한 중년 여자다. 야야야야, 저 인간이야, 저 인간. 한동안 안 와서 떠난 줄 알았는데 놀라웠냐? 뭐? 야, 진짜?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맞냐? 여자는 이 둘의 대화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그저 투닥이며 노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랜만이야, 나비야, 먼지야. 내가 이사를 가서 너희를 못 찾아왔네. 먼지는 이제 완전 어른이 됐구나. 까망이, 여자를 빤히 올려다본다. 쭈그려 앉은 여자의 발목에 제 몸을 슬쩍 부비고 떨어진다.
손끝에 코를 조심스레 대고 냄새도 맡아본다. 그래. 이 냄새. 기억나. 내내 날 감싸던 냄새야. 내가 많이 아팠을 때도 늘 곁에 있었던 따뜻하고 기분 좋은 냄새. 얼룩이는 정신없이 간식을 받아 먹다가 대답을 한다. 어이쿠, 드디어 기억나냐? 야옹. 그래. 기억난다. 기억나. 딴 인간은 몰라도 저 인간한텐 잘해줘. 정말 좋은 인간. 아니, 좋은 사람이니까. 사람? 그래, 사람. 사람. 알았어. 알았다고. 아버지의 편지. 결혼식 날 아침에. 변석광. 어느새 주변의 나무들은 고운 색으로 옷을 바꿔 입고 코끝을 스치는 공기는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구나. 35년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살았던 세월이 순간처럼 빠르게 지나갔구나. 나고 자란 곳과 배움을 익힌 곳, 다른 하늘 아래에서 살던 두 사람이 만나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가정을 이루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고 감사하단다. 평생 함께 걸으며 손잡아주고 짐을 들어주고 같은 꿈을 꾸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반려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축복이란다. 행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것에 항상 감사하고 타인을 배려하기를 바란다. 시비를 만들지 말고 매사에 언행에 신중하기를 당부한다. 새로운 시작인 결혼이 설렘과 두려움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아버지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경험했던 일들이 새 삶과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항상 염두에 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밑거름으로 쓰도록 해라. 첫째, 말로써 천냥 빚을 갚고 말로써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말이 사람을 살리고 말이 사람을 죽인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존대로서 존중하여야 한다. 둘째,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투면 안 된다. 가족 간의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 싸움이나 언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멸을 초래하는 지름길이다. 시비가 생기면 항상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라. 셋째,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낳아준 은혜에 감사하거라. 부모의 길러준 수고에 감사하거라. 격려해줄 가족과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거라. 일터와 동료가 있음에 감사하거라. 쉴 곳과 보금자리가 있음에 감사하거라. 건강함에 감사하거라. 아내에게 감사하거라. 남편에게 감사하거라. 1000번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천생연분. 두 사람은 숨이 멎는 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이다. 2019년 11월 18일 결혼식 날 아침에 아들 형아와 새아기 은미에게 아버지가